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사이버웨데이 그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기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6년 1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휙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밝은 표정을 보니까 기말고사 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으로 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학교에서 오늘 문학 번역에 대한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특강은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외부에서 전문가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문학 번역에 대한 그런 전문가, 대가를 찾기 위해서 서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대가가 바로 저희 사이버웨이대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저는 한때 대학 때는 문학소년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문학가로서의 그 고뇌 그런 거를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을 문법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분은 바로 입학학생 지원처장 겸 스페인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수진 교수님이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김수진 교수님의 프로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국에 대해서 스페인어 학사를 하시고 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 통번역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한국에 대해서 박사를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을 보시면은 이제까지 그 집필하신 책이 40여 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문학 번역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번역서를 보시면은 남부의 여왕, 행운, 나다, 반지 원투, 영혼의 연금술사, 안개의 왕자, 그리고 말이나 등 수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학 번역가로서 활동하신 김수진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여기 제목이 있는데 안 보여서 읽겠습니다.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장미 정원에서 춤추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김수진 처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 번역 작가 김수진입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많이 떨립니다. 보통 마이크 많이 잡았었는데 학교 자랑만 매일 하다가 오늘 이제 오랜만에 그 번역 이야기를 하려니까 많이 설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침도 쫄쫄 굶고 왔다가 조금 전에 샌드위치를 하나 살짝 먹고 왔더니 기운이 막 나서 1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제가 여러분들께 번역 작가로 한 20여 년 살면서 들려주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 최대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진을, 표지 사진을 얼마 전에 만들면서 어떤 설정을 하면 좋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제 책을 한 40권 번역을 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세워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세우려고 했더니 허리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살짝 설정을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키를 넘겼습니다. 제 향후 목표는 바닥부터 세웠을 때 제 키를 넘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중간 제목을 보면은 제가 사실 이게 별로 자랑은 아닙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순수 국내파인 게 뭐가 자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순수 국내파인 게 학생들한테는 또 큰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다 유학을 갈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의 치부를 과감히 깠습니다. 예, 순수 국내파, 보통은 문학, 번역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부득부득 교수 명함을 파기 전에 문학 번역 작가라는 명함을 꼭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번역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도 번역 작가는 뭐 고집스러운 사람들 외에는 안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많이 듣잖아요.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창작 이상의 고뇌가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앞에 번역자는 빼지 않습니다. 번역 작가. 예, 그래서 오늘 문학 번역 작가 김수진이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문학 번역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럼 많은 그 번역가분들이 다양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제 가슴에 제일 와닿는 거는 어느 유명한 해외의 그 번역 작가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장미정원에서 춤을 추는 게 바로 번역이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밖에서는 장미정원하고 춤추는 발레리나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춤을 추는 발레리나는 종아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장미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가시가 또 많으니까요.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쁜 표지를 만들어주신 우리 미디어 팀의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왜 번역 작가가 어떻게 되었나. 왜는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고요. 어떻게는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또 번역가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상상이 이렇게 환상을 가지세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오늘은 아주 적나라하게 다양한 설정과 더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다 보시고도 여러분이 번역가의 꿈을 꾸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팁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번역가가 되었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번역가가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좋아하는 소녀, 이건 뭐 번역가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나는 막 옆에서 누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해도 모르고 막 책을 읽었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뭐 어렸을 적엔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동화책을 읽었겠죠. 정말 그때는 제가 책을 사랑하는 소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커가면서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이렇게 지나니까 제가 스토리가 없는 책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고르는 책들이 스토리가 있는 책이에요. 책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나도 제가 사실 무한도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도전 속에도 스토리가 담겨는 있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제가 잘 몰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라도 드라마가 틀어져 있으면 앞뒤 이게 몇 회인지 생각지 않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그냥 선체로 이렇게 봐요. 점점 빠져들어서 제가 드라마를 보는 동안 옆에서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몰입하는구나, 배역에. 그래서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한 명 끼어 있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왜냐면 그 몰입이 자꾸 방해가 돼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드라마 좋아하는 아줌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스토리를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통역을 전공을 했고 통역 활동을 하다가 이제 번역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는데, 제가 통역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한테 정말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번역으로 돌아와서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천직인 걸 안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른 시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때 이미 나는 이쪽이 천직이다, 약간 과장을 하면. 왜냐하면요, 미술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정모라를 놓거나 아니면 옛날 그 유명한 화가들이 놓은 그림을 보고 이렇게 베껴서 그리는 그림은 제가 정말 잘 그렸어요. 아마 모사하는 화가가 됐으면 돈을 잘 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아주 비슷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백지를 딱 놓고 지금부터 각자 이렇게 그려서 색을 칠해라 할 때는요, 거의 1시간을 넉넉히 있었습니다. 도무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화면을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그냥 딱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창의력이라는 건 없구나.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고인이 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창의력이 뛰어났으면 혹시 아이폰을 먼저 만들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에게 정말 창의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남이 뭔가를 해놓은 거를 멋지게 옮기는 거에는 소질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에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다가 어디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8년 정도는 열심히 회의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재미나더라고요.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쫙 있는 데서 멋있게 이렇게 막 이계국어를 하는 게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 우리 여학우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딸리고 하기 시작하니까 통역하러 나가는 일이 정말 일이 됐습니다. 아이를 어디다 던져놓고 2박 3일 출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통역을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은 게 이제 번역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항상 자기 상황에 맞는 일들을 찾게 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유치원, 놀이방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나 이 자마에 놀이방 가면 되겠다. 유치원을 다니는 분은 내가 영어 유치원을 만들어야겠어. 보통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정말 갓난쟁이 때는 얘한테 들려줄 수 있는 동화책을 번역하고 싶었고, 얘가 조금 크니까 또 아동도서에 막 관심이 가서 괜히 스페인 책을 뭐 들춰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주 재미난 소설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밤을 새워서 읽고 다 읽고 나서 또 읽었어요. 그렇게 3번을 읽고 나니까 이거 나 혼자 읽긴 너무 아깝다. 그때 다른 사람도 읽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1990년 정도 우리 주변에 컴퓨터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원고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고를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종로서적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종로에 가면 종로서적, 교보문고 생기기 전에 있던 큰 서점이었는데 일단 글이 갔습니다. 그래서 소설책을 뒤졌더니 뒷면에 그 출판사 전화번호하고 그때는 팩스 번호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뭐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나 여차저차 하는데 스페인 책에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게 번역 출간이 되나요? 그랬더니 됐든 만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를 처음 가봤습니다. 물론 그 책은 번역을 사실은 이제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렇게 출판사에서는 좋은 원고가 문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말 반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출판사를 한 군데를 뚫으니 그 다음에 옆집을 소개시켜주고 옆 동네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출판사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동서를 번역하고 제 첫 작품은 5권짜리 동화책이었어요. 전면에 그림이 있고 밑에 글씨가 한 3줄 정도 있는 거. 그리고 그 책을 우리 애한테 외울 때까지 읽어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애는 그걸 들고 막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엄마 이름은 김수진이야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책들을 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처음에는 한 2년에 1권 정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운명의 그 남편이었던 남자였던 것 같은데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2004년에 만난 책이 남부의 여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많이 안 팔렸어요. 많이 안 팔렸는데 왜냐하면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번역서로 한국어로 75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 엄청난 독서력이 있으신 분 아니면 일단 도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작업을 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가 먼저 출판사를 안 가고 출판사에서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기 시작했던 운명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번역이 너무 행복해졌고 그런 제가 참 좋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 작가들은 그야말로 프리랜서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속해서 4대 보험을 해주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렇게 프리랜서 그러면 멋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그 프리랜서라는 한국말로 안 부르잖아요. 항상 영어를 써요. 그것만으로도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자 들어가니까 오케이, I'm free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이 재워놓고 밤에 일하고 정말 이건 최선의 직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잖아요. 여기까지만 보시는데,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그 프리랜서의 애환. 제가 보니까, 제가 프리랜서니까 남들도 저의 시간을 아무 때나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아줌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9 to 5로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큰 며느리가 프리랜서예요. 오케이. 예, 일만 있으시면 큰 며느리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그날 해야 될 일을 밤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시간은 모두의 시간이에요. 공유가 되더라고요. 둘째. 그러니까 이제 낮도 낮, 밤도 밤, 흔히 말하는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서 토도 없고 일도 없고 그냥 365일 똑같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을 지내니까 슬슬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 나도 토 일에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일이 많을 때는 수입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뭐 매달 얼마씩 해서 뭘 모아가지고 뭘 하고 이런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앞으로 지내실 분들은 계획 경제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버는 돈은 무조건 저축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매니저가 없어요. 제가 잘 나가는 번역가면은 매니저를 쓰면 좋은데, 제가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번역료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뭐 한 20년 전에 원고지 한 장당 이렇게 얼마로 계산을 해요. 보통은 매절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인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매절로 하면 원고지 한 장당 그때 뭐 2천 몇백 원 이렇게 받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번역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부를 때는 당연히 올리죠. 100원씩이라도 올려야죠. 그래서 3,000원 되면 3,500원, 4,000원, 5,000원. 앞에 5자 들어가면 이제 특급 번역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 몸값을 올리는 것도 제 일인데, 그 몸값을 올리기 위한 그 이전의 성적표가 바로 제 전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작품을 만나든지 잘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새로운 고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고객 관리는 당연히 열심히 그 출판사가 갑이고요. 제가 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왜냐면 계약서에 갑은 회사로 돼 있고 을은 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특급적으로 가까이 가면 그쪽에서 저를 이제 선생님 혹시 정말 이거 저희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정도는 이미 그 계약이 다 돼 있고 1년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예, 기다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 저를 1년을 기다려 준다고 하면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는 프리랜서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몇 가지 얻었어요. 뭐 교훈이기도 하고 제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첫째, 내가 버는 모든 수익은 글자 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저한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글자 수 곱하기 얼마, 그게 저의 소득입니다. 보너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뭐가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세로 수입을 올리시는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스페인어 번역가니까 스페인어 거는 좀 독특해서요. 국내에 이제 그 매니아층은 있지만 전 국민이 스페인어권 작가의 작품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세 수입을 올리기는 힘들어서 대부분 이제 매절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공짜는 없다는 거를 이제는 그냥 제 어떤 모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은 애시당초 꿈도 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제가 만들어가면서 제 가치를 계속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은 저의 모든 걸 남들이 공유하려고 하면 저도 저 스케줄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훗날 번역가가 되신다면 스스로 잘 구축해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몰랐었어요. 30대 때는 정말 밤을 새면서 번역하고, 제가 한 40대 후반까지는 그 리듬이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자고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작업을 했어요. 한 3시에 일어나서 4시간 정도 작업을 해도 아직 남들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7시까지. 그러면 그 시간에 한 서너 시간 하는 작업이 낮 시간에 10시간 하는 작업의 이 양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흔히 말하는 몸이 망가지는 증상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3단 논법으로
번역은 그래서 체력이다. 체력이 좋아야지 번역을 하죠. 번역은 체력이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광고 카피에 나왔죠. 체력은 국력이다. 고로 번역은 국력이다. 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요, 수많은 책을 비싼 돈 내고 영어학원 가서 영어 배우지 않고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독서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게 번역가의 어떤 소명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번역가, 프리랜서 어떤 건지 아셨으면 지금부터 제가 번역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제 번역가가 될 수 있나? 보통은 이제 앞 과정은 잠시 후에 제일 끝에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은 어떤 책을 번역하려면 그 책을 만나야 되잖아요. 출판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이 책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오케이, 안 되면 뭐 다른 분, 이렇게 그때 그 다른 분이 되는 분이 이제 뭐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바빠서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저희 학교에 조기석 교수님이라고 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 그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 부를 조기석 교수님이 번역계에 이제 등단을 하실 수 있는 첫 무대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저희가 그 검토 원고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책으로 받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읽어주세요 하는데 기본이 2주일 이상을 안 줍니다. 왜냐면 딱 2주 주고 나서 검토서를 받아서 이 책을 번역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한 후에 오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일한 책의 검토를 여러 출판사에서 합니다. 특히 뭐 유명한 책,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난리 나죠. 예, 막 인쇄 막 몇십억씩 불러가면서 이제 서로 그 책을 하겠다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검토를 해서 내가 이거를 선인세 얼마를 주고 사겠다라고 말하자면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쓴 회사에 말하자면 낙찰이 되는 형태를 밟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해진 날짜에 오퍼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본 검토는 2주 이내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예요? 그래서 200페이지요. 그럼 아싸 하는데 네, 49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네, 한숨이 나오죠. 2주 안에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하튼 책을 받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다른 것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책을 받으면 2주 동안에 읽으셔야 되니까요. 제대로 못 읽으세요. 그 초등학교 때 속독 배우러 다니셨나요? 학원에? 예,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해서 중요한 데에 줄거가면서 옆에다 종이 하나 펴놓고 보통은 이제 그 책 한쪽 구석에다가 씁니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왜냐면 나중에 검토서를 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책을 빠른 속도로 읽어냅니다. 근데 이제 저 때만 해도 옛날이죠. 요즘은 이제 파일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PDF 파일로 여러분이 그 원서를 받게 되세요. 근데 상당 부분은 예를 들면 스페인 하면 스페인, 한국 동시 출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책이 스페인에 아직 안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PDF 파일로 여러분이 책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검토서 해가지고 책 제목은 뭐고 스토리는 목차는 어떻고 스토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그 스토리만 가지고 뽑아주면 저쪽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할 건지 말 건지 출판사가 결정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이 책의 첫 번째 독자잖아요.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은 뭐 몇 살 정도의 그 독자들한테 좋고 누구누구를 타겟으로 하면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것 같고 이러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고 아니면 이 책은 그냥 재미있는 책이다. 쓱 읽고 던질 수 있는 책이다. 그런데 읽는 동안은 정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대충 읽으시면 안 되는 게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림도 예쁘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무슨 문학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읽어달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막 성장하는 아이들이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장면을 딱 가는데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 뭐 섹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숙사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머리를 깎든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와,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스토리도 다 뽑아주고 다 하고 제일 끝에 의견에 그 청소년에게는 내가 청소년 엄마로서 절대로 읽힐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번역가로 데뷔하시면서 이 검토서를 쓸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든 번역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거를 데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썩 좋지 않은 책인데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이 검토를 할 때는요, 정말 솔직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써주셔야 돼요. 이제 첫 작품을 만일에 번역을 하게 됐어요. 내가 약간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책이 다 나왔는데 정말 재미가 없어요. 책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번역 시장에서 영원히 잊혀지는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작품이 정말 잘 돼야지 두 번째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검토서는 3번, 4번 하고 나서 5번째 여러분 등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솔직한 의견을 써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검토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 드디어 선생님 계약하시죠? 네, 이런 야무진 생각을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제가 꾹 찍습니다. 요거를 끝내면 이걸로 뭘 할까? 제가 가장 크게 뭘 했던 거는 차를 샀습니다. 제 최초의 자동차는 제가 남부의 여왕님께 바칩니다. 계약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는 그 이유는요. 계약을 하지 않고 번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이제 번역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잘못하면 그 번역을 다 하고도 책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번역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번역은 정말 길고 긴 작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 만큼 반드시 보상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처음이니까 조금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가치를 높이시면 돼요. 다만 계약서만은 꼭 있어야 됩니다. 날짜, 이거 제가 2011년 계약서를 지금 카피를 한 것 같습니다. 11년 4월 30일까지 제가 넘겨야 되는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제가 지웠습니다. 제 몸값이 너무 나올 것 같아서 200자 원고지 한 장당 땡땡. 그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다음 주에 통장으로 계약금이 들어옵니다. 뭐 계약금은 어떤 회사는 50만 원 주기도 하고 100만 원, 150만 원 뭐 알아서 줍니다. 근데 여하튼 뭐 그거는 그냥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퇴고하고 나서 받으시면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1월 4일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 보니까 평균 기간을 얼마 주는지 아시겠죠? 4개월. 작품 하나에 보통 4개월 드립니다. 그러니까 4개월 내에 아까 그 책을 다 읽으셔야 돼요. 2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읽는 게 아니라 번역을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고를 잘 하셔서 6개월 정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신 이후에는 정독에 들어가는, 이거 사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잘 나왔죠? 어제 급히 나가서 설정샷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제 책을 그 계약서를 딱 이제 찍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이잖아요. 4개월 동안 번역을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막 첫 페이지 펴놓고 번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번역가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정독하는데 보통 짧게는 1달 반에서 길게는 2달. 거의 절반을 정독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누워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뭐 엎드려서도 읽고 화장실 들어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 하면서 볼펜하고 책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이제 아까 그 속독할 때하고는 다르죠.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에도 줄 거 놓고 아니면 좋은 표현 이렇게 확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옆에 빨리 써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옆에다 뭔가를 끼적이면서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정독이 이제 2달 만에 끝나면 사실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번역을 그때부터는
흔히 말하는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정독을 다 해놓으셨으면요, 그 다음에 번역하는 거는 그냥 책 옆에 이렇게 책꽂이에 딱 꽂아 놓으시고요, 받침대에 꽂아 놓으시고 책만 보시면 돼요. 자판은 안 보셔도 되니까. 그래서 책만 보시면서 열심히 두들기시면 됩니다. 어제 찍어서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은 그 학교에서 찍어가지고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 번역 활동 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그 자판의 터치감 때문에 노트북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번역하면서 노트북을 제가 잡아먹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노트북 컴퓨터를 3개를 잡아먹었습니다. 대부분 사망하실 때쯤에는 자판의 특히 가운데 부분은 다 지워져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서 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책 한 10권 정도 내시면 그냥 눈 감고도,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면 안 되고,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항상 이 자세죠. 예, 왼쪽에 있는 책만 보면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리고 이제 막히는 부분에서는 막 머리를 이제 쥐어 뜯으셔야 될 때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쉽게 잘 안 되죠. 2달 동안에 300페이지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제 미루고 애걸복걸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죠. 제가 평상시에 마지막 페이지를 퇴고할 때 마지막 페이지를 치는 자세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 할 때쯤엔요, 거의 이 자세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퇴고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선생님 퇴고했습니다. 멋진 책 만들어주세요. 첨부하고 엔터를 탁 치고 벌떡 일어나다가 한 번은 노트북을 이렇게 소매에 걸려서 날려버린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그때는 30분만 더 하면 죽을 것 같은 심정 있잖아요. 예, 이 몸이 너무 이래서, 예, 그런 심정이 될 때까지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모습으로, 예, 이런 모습으로, 영혼이 빠져나간 모습으로, 예, 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퇴고를 하고 나면 보통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청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하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보통은 다음날 아침 조조 영화표를 예매하는 게 거의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좋은 영화, 재미난 영화를 하면은 참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재미없는 영화라도 보는데, 제가 즐겨보는 영화는 이럴 때는 스토리 있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작품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영화에 이렇게 너무 몰입이 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눈물을 뺀다든지 뭐 이런 영화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게 딱 좋더라고요. 딱 보고 돌아서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영화를, 예, 이렇게 CGV에 가서 조조로 팝콘 한 통을 다 먹어 치우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지죠. 멋진 책이 나와서 교보문고에 쓱 모른 척하고 가죠. 막 가가지고 직원한테 어머 이 책 더 없어요? 막 이제 이런 거를 살짝 하면서, 예, 제 책을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책 뒤에 통장이 있습니다. 예, 번역료가 이제 들어오겠죠.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번역가의 삶은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빛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시가 돋쳐있는 장미정원에서 춤을 춘다고 했는데, 장미정원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책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한 문구로 나타내 봤습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남부의 여왕님이십니다. 예, 남부의 여왕이라는 책은 제가 2004년, 다른 책들은 연도를 기억을 못하고요. 저거 제가 아까 운명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04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생존에 있는 작가세요.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그분 작품을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여하튼 책을 딱 읽었는데 너무너무 정신없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책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작품이 드라마화 되고요. 또 영화화 되고 해서 멕시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로도 제가 좀 봤고요. 이제 미국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도 있는데 배우가 미국 배우가 좀 예뻐서 예, 미국 배우 사진을 썼습니다. 그 권총을 들고 있는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저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 번역본으로 한 76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만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읽는 기간까지 하면 한 8개월 정도를 그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작가는 9개월 동안 썼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 제가 너무 저 작품에 몰입을 해가지고요. 제가 저 여주인공 이름이 테레사인데 제가 테레사가 된 줄 알았어요. 계속 테레사가 된 심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수하고 거울 볼 때마다 으악 하는 거예요. 저기 테레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김수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이 작품을 다 끝내고 나서 배우들이 뭐 배역에 몰입해서 뭐 빠져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정말 웃겨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 작품을 하고 나서 긍정합니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움직이지 않고 글자만 옮겼는데도 완전히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거울 속에 나의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읽는데 아이들한테 책을 통해서 뭐 인식의 지평을 넓혀라, 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간접 경험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독자가 어떤 책을 읽어서 그 하게 되는 간접 경험에 번역가는 최소한 10배 이상 그 농도가 훨씬 진하게 그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독자들은 문장으로 읽어내리는데 저희는 한 글자씩 가잖아요. 10배, 20배 진하게 그 감정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가 주인공인 작품을 할 때는요. 제가 좀 남자같이 살아요. 그렇다고 행동이 막 남자 같은 건 아닌데요. 그 남자의 그 주인공 남성의 그 내면을 제가 계속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서 저도 좀 만져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죠? 이제 그래서 내가 제3의 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좋아했던 여자예요. 알고 보면 엄청난 판무파탈인데요. 저도 여자한테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여자한테 빠지기보다는 제가 주인공 남자한테 너무나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분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사진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 사진은 별로였고 책에서 만난 그 남자가 훨씬 멋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남자도 돼봐서 제가 부부싸움 별로 안 합니다. 우리 남편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제가 남자를 충분히 살아봤기 때문에 남편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요거는 몰라요. 네. 제가 여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이건 아니면 뭐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그 소설 속에는 로맨스가 있죠. 예. 그래서 멋진 남자는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남부의 여왕에 나오는 그 여자의 상대 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대 역이 이 사람 한 명만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굉장히 사랑했던 남자예요. 저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나 모르게 배신을 한 거였어요. 왜냐면 아까 권총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조직이 나오는 그 작품이었는데 배신을 했습니다. 그럼 배신자에게는 가차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자를 없애는데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새벽에 이제 3시에 일어나서 막 작업을 하고 1교시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의가 있는 날이라서 이제 7시쯤에 이걸 덮고 가는데 이 남자를 조금 전에 죽인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요. 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학교에 오는 동안 계속 울면서 와서 강의실에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님 무슨 일이 있으시니? 근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보냈다 이럴 수도 없고. 예. 근데 정말 그 심정을 제가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역자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역자들만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삶이 이 간접 경험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풍요로워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50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30대 남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은요, 배경이 사하라였어요. 사하라였는데 무슬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알카에다 이야기를 많이들 할 때였거든요. 그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됐는데, 무슬림들이 왜 그렇게 끈끈할 수밖에 없는지를 저 책 속에서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떤 이렇게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의 어떤 막 정말 끈끈함. 근데 정말 나무랄 수 없는 너무나 멋진 그런 끈끈함이었어요.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죠. 너 뭐 IS야 그러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얘기는 못했지만 저 책을 퇴고를 하고 나서는 바로 그날은 극장에 안 가고요. 며칠 동안 구글에서 사하라만 찾았습니다. 내가 저기를 꼭 가야겠다. 네, 그래서 그 사하라 사진을 며칠 동안 보면서 즐겼던 생각이 납니다. 사하라뿐만 아니라 저는 스페인어 번역하니까 주로 배경이 뭐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미국 이렇거든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만난 곳들은 정말 다 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푹 빠졌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이 제가 아까 남부의 여왕을 쓰셨다던 그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이분도 원래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지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품격 있는 책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가를 질투하다라고 썼잖아요. 제가 남부의 여왕을 끝내고 나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생기는 그 질투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독자가 1을 읽는다면 역자가 10에서 20을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쟤는 몇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20이었다면 저 사람은 50 정도를 느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그 끓어오르는 질투심. 예. 어쩌면 이럴 수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선에서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브 잡스를 제가 안심을 시켰잖아요. 저에게 창의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로는 변신을 안 했지만, 여러분이 그 전공 언어권에서 유명한 작가들 만나시잖아요. 그분들 양력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처음에는 번역가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는데, 보통 이제 글을 쓰시려면 이렇게 문예 창작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작법을 배우시는데, 번역 작가를 하시면은요, 유명한, 그것도 정말 훌륭한 작가가 쓴 작품을 그대로 다른 언어로 필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10권을 베껴 써보세요. 성경책도 10번 쓰시면 다 외우시잖아요. 그쵸? 작법을 따로 배우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최고의 작가들이 쓴 작품만 필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자 생활을 쭉 하시던 분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작가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굉장히 질투하고 한 번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레터를 보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의 세상은 서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밖으로 나가는 걸 별로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끔 언론에 이렇게 서재가 나온 거 보면 말이 서재지 그냥 도서관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니까 물론 저택에 사시겠지만 정말 도서관 같은 서재에서 작업을 하십니다. 자,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 번역가, 번역 작가. 그런데 지금 장미정원에서 춤만 추고 있다고 다가 아니죠. 가시에 이제 찔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작품을 딱 받으면요, 스티커를 붙여요.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딱 받으면 300페이지짜리인데 내가 60일 동안 해야 된다. 그럼 나누기 60. 딱 해갖고 이제 며칠, 5장인가요, 그러면? 아유, 수학이 지금 긴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균 한 7장. 그러면은 착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렇게 예쁘게 보통 붙입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붙여놓은 책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7장씩 쫙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7장씩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놀다 보면은 계산을 이제 다시 합니다. 다시 하면은
나누게 하면 이제 10장으로 돼요. 그럼 어느 날 앉아서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스티커를 다 떼고 10장씩으로 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을 하다가 그게 이제 30장까지 가면 이제 구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제 경험으로 저는 이제 꽤 많이 했는데도 제가 하루에 번역할 수 있는 최대량은 15페이지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장은 그냥 붙여놓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3페이지, 5페이지를 꾸준하게 매일 하셔야지 작품 하나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페이지로 늘어날 때쯤 되면 이제 스트레스, 예, 그 날짜의 압박감을 느끼죠. 마감일의 압박.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선생님 안부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게 안부가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막 거의 협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다가 그 다음엔 전화벨이 울리면 이제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너무 고마워집니다. 왜냐면 이름이 찍히잖아요. 누군지. 그러면 이제 막 회의 중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보내고, 전화를 이제 안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여하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계약서에 도장 꾹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밥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계란말이를 막 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2, 3주 남았을 때에는 식구들이 알아서 까치발로 다닙니다. 애들이 그냥 엄마 건드리면 안 되는 때구나 지금. 이제 까치발로 다니기 시작하고 애기 아빠는 알아서 짜장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낮 시간에 뭐 컵라면, 뭐 짜장면 이런 거 부르는데 보통은 그것도 다 못 먹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 젓가락 먹다가 좋은 표현 생각나면 막 쓰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의자에서 엉덩이 떼는 건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두 번째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하고 나면 영락없이 직업병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 군데가 사실 다 아파요. 등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치명적으로 여기가 아픕니다. 네, 손목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한 200페이지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볼록. 그래서 300페이지, 400페이지 지나갈 때쯤 되면 탁구공 절반만큼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요. 이제 꺾거나 스치거나 그러면 정말 굉장히 아픕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물혹이라고 하더라고요. 손목을 많이 쓰면 이제 생기는 병이죠. 그런데 기특하게도 퇴고를 딱 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얘가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같이 삽니다. 뭐 특별하게 어떻게는 못하고 그냥 작업하면 나왔다. 또 끝나면 들어갔다. 예, 이러면서 이제 직업병이 생기는데 저게 많이 이렇게 부었을 때에는 접시도 못 듭니다. 많이 아파서 할 수 없이 코레를 쓸 수밖에 없는데 코레를 떨어뜨립니다. 굉장히 통증이 이제 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리고 이거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요. 아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안 지켰든, 제가 원고를 줬는데 저쪽에서 번역료를 안 주거나 책을 안 내거나, 혹은 제가 번역료 계약을 했는데 퇴고를 못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리고 뭐 서로 뭐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뭐 관할 구청이 아니라 관할 법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보험 들면서도 그런 거 잘 안 읽잖아요. 주로 아까 그 주황색 칠해진 부분만 읽고 도장을 꼭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스페인어 학부가 생겼습니다. 2013년. 그래서 2012년 말부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바빴어요.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2013년에 딱 오니까 콘텐츠를 1년 동안 5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콘텐츠를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스페인어 문법 1, 2 뭐 이런 걸 계속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도장 찍어놓은 작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탁을 했죠. 선생님 제가 요새 좀 바빠서 막 이랬는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6개월이 가니까 이제 목소리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무서운 서브프라임 사태가 닥치면서 그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어느 날 내용 증명이 법원에서 뭐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법원을 갔습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같이 가주셨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10배를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장 꼭 100만 원에다가 꼭 찍었는데 10배 물어내라고 해서 100만 원 깎아가지고 900만 원 예, 조정받아가지고 예, 900만 원 물어내는데 우리 학교에서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이버 의대를 위해서 예, 900만 원을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가시에 찔리면서 힘들지만 제가 이제 늘 하는 말 그래도 한다. 다만 법원까지 갔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제가 예전에는 1년에 4건 정도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평균 3개월에 하나씩 낸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한 건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혹시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압박을 하지 않는다면 1년에 한 건 정도는 해서 좀 멋진 남자하고 연애도 해보고 싶고 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자도 한번 해보고 싶고 1년에 한 건 정도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자칫 욕심 부리다가는 춤은 추는데 장미정원이 아니라 가시밭에서 출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욕심내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가 엄청났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번역가로 데뷔하고 싶으세요?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혹시 이 중에서 그냥 번역 작가에 관심이 정말 있으신 분, 나 번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예. 좋습니다. 그분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앞으로도 번역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이 일단은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번역 근데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꾸 보니까 요새 외국어가 알파고 이래로 알파고 더 엄청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제일 먼저 없을 직업이 외국어 관련된 직업이래요. 예, 구글이 다 알아서 번역해주고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지면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이버 외대 교수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외국어를 주로 가르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제가 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알파고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못하죠. 알파고가 우리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번역을 하면서 느꼈던 그 모든 희열을 알파고가 무슨 수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문학 번역은 존재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만 하시면 알파고하고 같이 사이좋게 손잡고 예, 너는 그쪽 해라, 나는 이쪽 할게 하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장 갈 때는 그냥 알파고 데리고 가라 하시고요. 작품을 읽으실 때는 예,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도 문학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첫 단계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첫째, 사이버 외대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예, 여러분의 전공 언어를, 그러니까 일단 기본으로 번역이라는 게 A 언어하고 B 언어가 있어야 되니까 전공 언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 번역이 물론 방향이 외국어에서 한국어로도 올 수 있고 한국어에서 외국어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번역은요, 자기 모국어가 도착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전부 한국인이시라면, 우리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한국인이신 분들은 도착어인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품질의 번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외국어로 책을 읽으시고 한국어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말 실력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이제 그냥 한국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맛도 있어야 되고, 멋도 있어야 되고, 풍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한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외국어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외국어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우리말로 쓰여진 좋은 작가의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고요. 읽은 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지 좋은 어휘와 좋은 표현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버에 대해서 외국어도 공부하고 한국어도 많이 이제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번역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특강을 위해서 출판사 몇 군데 혹시 또 달라졌나 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약간 전근대적이죠. 네, 출판 문화는 아직도 소개, 연출 그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책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번역을 40권 이상 한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올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그래서 선생님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바빠요. 그러면은 조기석 교수님한테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그분이 뭔가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기석 교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조기석 교수님 글 쓰시는 거 뭐 이런 걸 제가 보고 재주가 글재주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제가 소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저 못해서 그 좋은 작품을 대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주변에 혹시 번역가가 있다면 그분한테 내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계속 어필을 하시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번역가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멋진 그 기획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획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그러면 영어권에 이러이러한 좋은 책이 있는데 국내 번역이 아직 안 됐더라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히 뭐 고서점을 갔다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책 중에서 새로 나온 책은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발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그 에이전시들이 문학 에이전시들이 발달을 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을 다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책을 발굴을 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보여주셨던 검토서 있죠. 그걸 미리 써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제가 전화해서 저 이러이러한 책이 있는데 혹시 번역 안 하실래요?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형태만 약간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기획서를 써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이 주로 나오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들도 성격이 다 달라서요. 그래서 이런 책을 주로 내는 출판사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기획서를 올릴 수 있는 버튼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그 해리포터를 내는 문학수첩회를 가봤는데 이렇게 원고 접수란이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저기다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출판사에다 물어봤습니다. 저거 정말 보느냐? 본답니다. 담당자가 보고 이 책 괜찮겠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 주고 계속 좋은 책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주면 더할 나위 없거든요. 그런데 제법 괜찮은 책이야. 그럼 바로 연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토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좋은 책도 찾으셔야 되지만 기획안을 쓰실 때 잘 쓰셔야 돼요. 기획안을 딱 보니까 책은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 글 솜씨가 어쩜 이렇게 없니? 그러면은 그 기획 싹 가지고 조기석 교수님한테 전화를 하죠. 선생님 제가 이런 책 찾았는데 좀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은 21세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남의 아이디어를 웬만해서 훔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기획안을 올렸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냥 일단은 맡겨봅니다. 제가 올린 걸 갖고 살짝 빼가지고 딴 사람이 하고 이런 일은 거의 하지 않으니까요. 좋은 기획안이 있으면 올리실 때 글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좀 더 제대로 검토해 주시겠어요? 그럼 아까 그 1단계부터 가시는 거예요. 읽고 검토서 쓰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이제 번역을 하게 되시겠죠. 그런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요거는 민음사 거예요. 예, 민음사에서도 이렇게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작 투고도 받고요. 번역 투고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책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원어로 된 것도. 그래서 각 나라마다 큰 출판사들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번 주에 무슨 책이 나왔나도 한번 보시고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고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투고를 했더니 거기서 검토를 해달라고 해요. 그럼 이제 검토자로 일단 활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 권 검토하고 바로 번역가로 데뷔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5권, 10권, 10번째쯤에
번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과정에서 포기를 많이 하세요. 검토하면은 보통 10만 원 정도 드려요.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뭐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10만 원 받고 책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만 2주라는 시간이 좀 압박감이 있지만 10만 원도 주고 저는 조금 더 받습니다. 네, 그것도 얘기 조금 제가 만일에 그렇게 하다가 이 책을 계약을 하게 되면 검토비를 따로 안 받아요. 그냥 번역료에 포함이 되고 아까처럼 입찰을 했는데 저도 읽었는데 다른 분이 읽으신 그 회사에서 되면은 저는 이제 검토료만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제 검토를 하시면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책 분량에 따라서 이제 검토료를 받으시면서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검토서를 잘 써주시면 그분이 글 쓰시는 거를 봐서 잘 쓰시면 한번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번역가로 처음에 데뷔하시는데 엄청나게 500페이지짜리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편집부하고 공동작업으로 보통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초벌 수준의 번역을 해드리면 출판사 편집부에서 보통 영어권 버전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요새 어려워서 이거 한 달락 뛰어넘을까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줄로 다 맞춰봐요. 스페인어권도 제가 스페인어 책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영어본을 사다가 혹시 빠뜨린 문장 없나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편집부하고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번역료를 이제 받게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됐는데 뭐 아주 혼자 그냥 알아서 번역을 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준 번역가라고 부릅니다. 출판사에서는 준 직업 번역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정말 잘할 수 있는 분 이제 프로페셔널로 부르는데 준까지 올라가면 제가 요즘 얼마 정도 번역료 지불하세요? 하고 어제 여쭤봤더니 한 70% 정도 번역가의 70% 정도는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70%까지 좋은데 도대체 100%가 얼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별로도 좀 다르고요. 예를 들면 영어하고 일본어가 좀 저렴한 편이죠. 왜냐하면 번역하실 수 있는 분도 많고 영어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도 있고 더 올라가면 뭐 아랍어, 러시아어 이건 통역료도 마찬가지고 번역료도 마찬가지지만 특수 외국어가 조금 비싸지겠죠. 근데 여하튼 기본으로는 한 뭐 제 생각에 한 2,000원대 후반 뭐 그 정도에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올리셔서 5,000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생활이 될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3달에 한 권씩 혹은 4달에 한 권씩 책 내시면요 그냥 뭐 웬만한 회사 대리급 정도 월급은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괜찮습니다. 아까처럼 육아와 가사를 다 하고도 그 정도 소득을 올리실 수 있으면 그 대신 프로로 하셔야 돼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번역가 하면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냐면 옛날에 드라마에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일본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손수건에 피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렇게 촛불 밑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무슨 할 일 없는데 뭐 야 출판사 하는 친구한테 가서 야 뭐 번역학 좀 없냐? 나 요새 뭐 할 일도 없는데 라고 사이드로 하는 작은 일 정도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셔서는요 좋은 번역가가 못 됩니다. 뭐든지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프로답게 번역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 직업 번역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본인의 몸값을 올리시면서 전문 번역 작가로 우뚝 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려는 번역 작가의 길,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고단할 겁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긴 시간을 지금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년, 5년 최소, 그렇죠? 예, 길게는 10년 정도여야지 특급 번역가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쓰신 고 이윤기 선생님은 그분도 번역 작가로 출발하셔서 이제 작가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은 좀 다릅니다. 그분은 이제 번역 하나 계약을 하시면 최소 억 이상으로 번역을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로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그분 만나러 뛰어가야죠. 예, 그런 번역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미 많이 읽으셨죠. 개미를 번역하신 뭐 이세욱 작가, 그분은 그 작가하고 친하시잖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하고 엄청 친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문장 하다가 안 되면 전화해서 이거 당신 무슨 뜻으로 쓴 거야? 그럼 이제 설명 듣고 그런 거로 썼구나. 오케이. 그리고 번역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세욱 번역가 있으세요. 장미의 이름 같은 거 많이 번역하셨죠. 음베르토 에코의 작품 많이 번역하셨는데, 그분도, 그분은 어떻게 번역을 하시냐면, 작품을 만나면은, 읽습니다. 아까처럼 정독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세요. 쫙 뭔가를 막 쓰세요. 그리고 정독을 하고 나면 저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잖아요. 그분은 가방을 쌉니다. 그리고 가세요. 만일에 무대가 이탈리아에 없다. 이탈리아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나오는 그곳을 한 바퀴 돌아요. 돌아서 아까 저도 빠졌듯이 그 여자, 그 남자가 느꼈던 것을 그곳에 가서 그대로 느끼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방 딱 풀면 컴퓨터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훨씬 뭔가 이렇게 묻어날 수 있는. 제가 그분 그 특강을 들으러 갔다가 그 생각을 한 게 좋겠다 진짜. 나는 집에서 밥 해달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못하는데 뭐 이런 그 부러운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하튼 번역가는 다양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가시에 찔리고 종아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미정원에서 혹시 춤추고 싶으세요? 오케이. 그렇다면 네, 여러분 이분하고 같이 추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예, 여러분 그 장미정원에서 멋지게 춤추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여러분을 장미정원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혹시 번역가의 꿈이 싹이 터 있는 분이라면 무럭무럭 자라도록 물도 주시고, 그 영양분도 좀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주시고, 우리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멋진 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영어 발음 안 좋은 조규석 교수님? You can dance? 네, 이상 교수님. 네, 여러분이 모두 댄싱 퀸이 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춤 춰보시죠. I grew up. Well, then grow back down again. Screw up if they can't take a joke. You can dance, you can di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Ooh,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ging the dancing queen. Friday night and the lights are low, looking out for a place to go, where they play the right music, getting in swing. You come to look for a king. Anybody could be that guy. Night is young and the music's high. With a bit of rock music, everything's fine. You're in the mood for a dance. And when you get the chance,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네, 여러분. 댄스 본능이 혹시 네, 작동하시나요? 예, 멋진 댄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꿈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장미정원에서 멋지게 춤추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